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가 핏물처럼 붉게 문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28일 오전 5시 40분경 붉은색의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본 오키나와 나고시의 한 맥주회사 냉각수가 유출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 오키나와 나고시의 맥주 공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인근 강과 바다가 마치 핏물처럼 붉게 물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냉각수는 동결을 막기 위해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잘못 유출됐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착색 처리를 했다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사과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유출될 상황을 미리 알고 색을 입힐 정도로 철저한 대비를 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맥주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냉각수 유출은 유출 후 4시간이 지난 오전 9시 반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앞두고 일본 앞바다 상황에 세계적인 이목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갑자기 일본 앞바다가 핏물처럼 붉게 문들자 경위를 알기 전까지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놓고 도쿄전력이 재운영을 하려고 하자 일본 국민들조차 도쿄전력이라면 못 믿겠다며 대놓고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주체인 도쿄전력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력난으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 기업인 도쿄전력이 노후 원전을 재운영하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재가동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막는 것이 불안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유는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원전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변 나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은 지난 2007년 지진 피해를 입어 가동을 중단했던 곳으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7년 가리와 원전 6, 7호기 재가동의 주체로 도쿄전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린 결정을 올해 규제위 스스로 재검토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것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은 재가동을 준비한 후 올해 여름 이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되었고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원전의 안전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논란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2021년에는 발전소 직원이 중앙제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호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달 진행한 검사에서는 경보장치 오작동, 악천후 감시태세 등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9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 25개가 모두 파손됐으나 이 사실을 숨겼고 2년 뒤인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쿄전력 직원이 원전 안전대책 공사 관련 서류를 자동차 외관에 올려놓고 운전을 해 분실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가시와사키 시장까지 나서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직원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에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대책 수준을 4단계 중 최악에 해당하는 적색으로 판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잇따른 실수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도쿄전력이 아닌 다른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도쿄전력이 원전 사업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는 원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재가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조차 도쿄전력의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그런 도쿄전력이 관리해온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데 주변국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염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로 도쿄전력은 가와사키시뿐만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광범위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이 원전을 10월에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재가동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수도권인 도쿄도 일대의 전력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 2월 재가동 예정인 도호쿠 전력의 미야기현 오가와 원전 2호기를 제외하고는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염수 사태 때문에 주변국들의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일본산 화장품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화장품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 목록이 공유되고 있으며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해시태그는 3억 뷰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에 나서자 일본 화장품 회사 주가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시세이도는 지난 한 주에만 6.7% 미끄러지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고 폴라 오르비스와 고세 역시 한 주 동안 3% 넘게 내렸습니다. 일본 화장품 업계는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브랜드에서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누리꾼들은 불매 목록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일본 육아용품, 식품, 일본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국 브랜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미해양연구소 협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미해양연구소 협회는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우즈올 해양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100곳 이상의 해양과학연구원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협회는 성명서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오염수 희석이 만병 통치약이라는 식의 논리는 생물의 축적, 농축,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팩트 폭격도 날렸습니다.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한 근거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일부 경우에는 샘플링 프로토콜, 통계 설계, 샘플 분석 및 가정의 오류로 부정확해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며 도쿄전력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는 기시다 총리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4일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걸림돌은 어민들의 반대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 라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약속한 바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